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명언을 남긴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프로 통산 전적 58전 중에서 50승, 44KO, 6패, 2무효라는 성적이 있는 마이크 타이슨은 8, 90년대 헤비급 복싱계의 최고의 스타로 불려오는 복싱 선수로 대중적인 인지도에서는 무하마드 알리와 같은 슈퍼 레전드 복서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와 유명세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프로로 데뷔한 후에는 무려 37연승에 19연속 KO라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관리에 실패하여 말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해깃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은 양면적인 복서이기도 한데요. 마이크 타이슨은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강도짓을 하는 등의 폭력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내며 소년원에 감수되기도 했습니다.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책을 보시면은 비둘기 사건이란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0살 때 도둑질한 돈으로 새들을 사서 길렀는데 누군가가 그중 한 마리를 훔쳐서 목을 잘라놓는 끔찍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슨 본인은 율리우스라 이름을 붙인 애완용 비둘기가 동네 불량배에게 죽기 전까지 여학생한테까지 맞고 다니던 소심한 아이였다고 회고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비행소년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은 10살의 나이로 브루클린의 흑인 갱단인 졸리 스톰퍼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라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후차분한 효드르 현차도르입니다. 오는 4월 30일 화요일부터 5월 7일까지 격투기 용품 나눔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인 만큼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부탁해요. 이벤트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보다 공지가 늦은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 대신 4월 30일 이벤트 공지 영상 올라올 예정이며 이번 행사로 상당히 멋진 용품들을 경품으로 풀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소년원 복싱 트레이너인 커스 다마토와의 만남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체력과 맷집, 트레이드 마크가 된 체중 이동을 통한 강렬한 초스피드 연타 펀치로 1985년 데뷔 이후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1986년엔 약관 20세의 나이로 트레버 버빅을 쓰러뜨리고 WBC 헤비급 챔피언이 되어서 그의 닉네임을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36번에 달하는 경기를 모두 이겼는데요. 19번 연속 KO승을 따낼 정도의 엄청난 괴물이었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첫 패를 38번째 경기에서 당할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정말로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빠른 성공만큼 몰락도 급히 빠르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트레버 버빅과의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양아버지이던 커스 다마토가 사망하게 됩니다. 소년원에서 처음 만나 복싱을 가르치고 출소 후에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복싱뿐만 아니라 글과 예절 등을 가르치면서 타이슨을 머리가 빈 복서가 아닌 훌륭한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했던 아버지 이상의 그런 존재였죠. 커스 다마토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타이슨에게는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위에는 아부꾼만 가득하게 되자 타이슨은 점점 타락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커스 다마토가 타이슨의 상처 입은 자아를 파악하고 격려와 훈육을 통해 인간적인 성장 또한 이루어준 데에 반해 커스가 사망한 이후엔 타이슨의 기량 역시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88년도 전반에 제이콥스가 죽고 후반에는 제이콥스의 뒤를 이은 매니저와 세컨드 코치 루니와의 연속된 불화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타이슨은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11일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진 WBC, WBA, IBF 헤비급 통합 타이틀전에서는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제임스 더글러스를 맞아 10회의 KO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그동안 37승 무패로 승승장구하던 타이슨의 경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권투 선수로서의 경력을 보나
인생 전체를 보나 이 경기를 기점으로 그는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이크 타이슨은 1990년에 대질의 워싱턴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3년형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형을 살고 나온 후 다시 재기에 나서서 1996년 WBA 챔피언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되죠. 그러나 헤비급 강자 에반더 홀리필드에게 TKO로 패배하며 타이틀을 내주고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반더 홀리필드와 리매치를 가지며 타이틀 탈환에 나서는데요. 이 리매치에서 복싱사의 길이 남을 홀리필드의 귀를 깨무는 사건을 일으키고 해깃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과 더불어 사실상 은퇴나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몇 번을 복귀했으나 레녹스 루이스전, 윌리엄스전, 맥드라이브전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마침내 2005년 6월 12일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TKO 패배를 당한 직후 공식적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그는 말썽 안 피우고 사람답게 살아서 많은 팬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홀리필드와도 화해한 상태이며 토크쇼에 같이 출연한 적도 있고 홀리필드의 조미료 사업에 대해 서로 드립을 날릴 정도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타이슨은 홀리필드의 귀뚜기도 먹을만 했는데 그의 조미료도 틀림없이 먹을만 했을 것이라며 재치 있는 드립을 날렸으며 그의 홀리필드는 또 한번 내 귀뚜기의 맛이 보고 싶다면은 한번 물어봐라 라고 드립을 날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의 동물 관련 프로에 출연해서 새를 키우는 법을 강의하기도 하고 WWE 로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특별 출연하기도 했었고 2012년 갑작스럽게 스파이크 리 감독과 뉴욕 브로드웨이와 라스베가스에서 자기 자신을 주제로 한 원맨 쇼를 진행했습니다. 공연 직전 타이슨의 공연을 누가 테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강자 떡밥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마이크 타이슨이지만 실제 복싱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잘 쳐줘야 프로복싱 역대 탑 50 끝자리에 들까 말까 하는 복서라고 하는 마이크 타이슨. ESPN에서 뽑은 역대 최고의 복서 순위에 의하면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48위이고 매니 파키오는 순위권에도 없으며 역사상 최강의 미들급 챔피언이라고 불리우는 마빈 해글러가 35위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름도 모르는 20세기 초중반 복서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역사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랭킹이라고 봐야 할 수 있겠죠. 복싱 역사상 최고의 피지컬을 지녔다고 칭송받는 로이 존스 주니어는 46위, 괴물로 평가받는 조지 포먼은 20위, 무하마드 알리는 2위이며 어떤 매체에든 평가에도 통합 1위는 슈거 레이 로빈슨이라고 합니다. 타이슨의 이름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랭킹을 들으면은 겨우 50위? 라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당대 동급의 실력자였던 에반더 홀리필드, 레녹스 루이스에게 모두 패했고 결정적으로 자기관리 실패로 복서로서의 전성기가 3년이 채 안 될 정도로 짧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챔피언이 된 시기가 86년이고 더글라스에게 패한 때가 90년도이고 데뷔에서부터 전성기로 잡으면 수감까지 6년이나 되었다고 하죠. 최대 복싱 시장인 미국에서도 타이슨의 평가에 대해 마찬가지이지만 신체 능력과 기량만큼은 확실히 인간을 초월한 수준이었고 약물 중독과 수감으로 몰락하기 전까진 무적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팬들이 참 많았습니다. 헤비급의 체중에 라이트급의 스피드, 폭발적인 펀치력, 유연하고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체중 이동은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재적인 재능의 영역이며 여기에 경기력을 받쳐주는 스타성과 미국 팬들의 지지를 받는 헤비급 복서라는 상품성 면에서도 90년간 이에 근접한 복서가 플로이드 메이웨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역대 최강의 복서를 꼽을 때는 타이슨의 경력 전체는 언급되진 않지만 타이슨의 전성기는 반드시 언급된다고 합니다. 복싱 역사상 강력한 챔피언은 여럿 있지만 그처럼 센세이셔널한 인물은 없었으며 아직도 호사가들이 최강 논쟁을 벌일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는 마이크 타이슨. 그의 강점은 양훅의 파괴력은 물론이며 전무후무한 수준의 빠른 전진 스텝, 그리고 정말 뛰어난 헤드슬립과 위빙, 페인팅, 풋워크 등 헤비급 언더사이즈 스워머라는 전형으로 놓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인파이팅에 있습니다. 인파이터라면 당연히 맷집이 뛰어나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압감 이전에 거의 맞지 않는 복싱을 구사하는 선수였습니다. 타이슨은 일반적인 헤비급 선수들과는 플레이 방식이 전혀 달랐는데요.
110kg에 가까운 육중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기계체조 선수처럼 유연한 몸과 빠른 스피드를 필두로 주먹을 피하는 모습은 마치 가벼운 라이트급 선수를 연상케 합니다. 허리와 등 근육을 사용해 상체 전체를 좌우로 움직이며 뛰어난 동시체력으로 상대방의 잽을 모두 피해내는 슈퍼플레이는 전성기 그의 주특기였습니다. 정타가 안 들어가니 그걸 무리해서 따라가려는 상대는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지치고 방어가 허술해지는 틈을 노린 카운터를 맞고 쓰러지는 경기 양상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맨들이 즐비한 헤비급에선 타이슨처럼 엄청나게 빠른 공격 스피드를 가진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헤비급 복서보다 같은 시간에 한두 스텝은 더 밟을 정도니 미들급에서도 나오지 않는 공격 스피드를 가진 것으로 천부적 재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작은 키에 비해 힘이 좋고 작은 덕에 펀치를 항상 올려치는 궤도였기 때문에 막아도 가드가 들리고 맞으면 턱이 들렸다고 하죠. 특히 토니 터커와의 경기의 경우 터커와 타이슨의 잽 싸움을 볼 수 있는데요. 타이슨의 잽이 터커에게 먼저 닿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슨의 리치와 터커의 리치는 26cm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 정도로 독보적이고 당시 헤비급 트렌드에 강렬한 한방을 먹인 복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타이슨 선수는 프로복서로서의 스타성 하나는 대단해서 복귀 후엔 90년대 당시 경기당 평균 대전료가 3천만 달러가 넘었고 홀리필드 전에선 한 경기 대전료가 5천만 달러를 넘겼을 정도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흉폭한 카리스마와 화려한 경기 스타일은 물론이고 한국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말빨도 대단해서 당시 엄청난 팬과 안티들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기도 했으며 행오버와 구루지 매치란 영화 등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내와 이혼하고도 여러 교류는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덜트 스웜에서 타이슨을 주연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와의 대결이 성사되자 권투와 종합격투기는 다른 종목이다. 권투 규칙으로 대결을 성사시킨 것은 맥그리거의 실수다. 메이웨더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KO로 질 것이다. 라며 대중들은 이 경기가 순수히 돈을 위한 싸움이라고 엄청난 욕을 했으나 막상 경기 당일 맥그리거가 의외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기 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맥그리거는 잘 싸웠다. 등급을 매기자면 A를 주겠다. 단 한 번도 프로 권투 시합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10회전까지 버티다니 대단하다고 재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 타이슨이란 복싱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이크 타이슨의 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마이크 타이슨이 어떻게 복싱 선수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 타이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 구차분한 효드르 현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